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펜하우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질적인 무심함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체의 시선이 자기의 이해관계, 주관성에서 떠나서 관조적이고 무심하게 인식을 해야만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고 계속 막 추궁하고 유도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뭐였죠? 바로 의지, 그죠? 이 의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자신을, 그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유형의 성격들을 역시나 불변적으로 보게 된다. 권위에 반항하는 스타일은 어떤 경우든 반대를 표현할 것이고, 뭐 어느 모임이든 간에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다.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자는 어떤 경우든 가벼운 눈짓을 하거나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조소할 것이다. 뭐 빈정거리는 인간이라든가 항상 시시콜콜 그냥 따지고 들고 태클 거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죠? 아주 밉상인 애들, 그죠? 충성스러운 협력자는 늘 좋은 말만 하고 찬사를 쏟아낼 것이다. 아첨하는 사람들. 캐묻기 좋아하는 자는 생각을 하려면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며 질문을 하지만 진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가 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논점이 뭐든 간에, 또 장소가 어디든 이런 유형의 성격들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려는 단순한 심리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의 발화 자체가 자기 표현의 어떤 그런 산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나의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드러나는 아주 가장 큰 단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노라든지 반항, 충성, 관대함, 기타 등등 이런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각자 어떤 상황을 활용할 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질의 에너지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늘 자기 역할에 갇혀있는 셈이다. 순전히 논의를 위해서 개념들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절대적인 에너지 손실이다. 왜냐하면 개성들이 충돌할 때 관건은 논의나 반론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관건이 사실상 이 사람의 에고와 저 사람의 에고가 충돌할 때 이 관건은 사실상 논의와 주제 이런 거하고는 딱히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 에고의 투쟁, 이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기획도 결국 실패로 마감될 수 있고 너무 아름다운 생각도 무시될 수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목도하는가.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알고 일부러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덜 싫어질 수 있다. 단독자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정의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동물이나 아니면 이런 생명체를 되게 존중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인간, 그리고 성품이 아주 그냥 고결한 인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은 절대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시간 낭비하고 인생 막 살고 정말 한심스럽게 인생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맹렬하게 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지 실질적으로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한번 자문자답을 던져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 자체를 싫어한다라기보다도 나에게 아주 피해를 입혔던, 그러니까 어떤 약육강식에 완전히 충실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올감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든 안 생각하든 간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에고의 투쟁적으로 바라보면 그 미운 사람이 좀 덜 싫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고 그 기질 안에서 갇혀가지고 결국
표현되는 것들도 그 한계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의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끼리 서로 뭐예요? 충돌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게 튀어나온다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라는 게 모든 것이 다 불발되고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유산된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좋았던 의도인데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상심한 마음을 그대로 갖는다. 원인과 결과라는 사슬 너머의 영역으로 시선을 던져보자. 그러니까는 뭐겠습니까?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의지로서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겠죠. 지상의 천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림 속에 인류를 이끄는 가장 완벽한 인간들과 영웅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무훈의 계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도 전에 운명이 그들을 앗아간다. 이어 세계의 역사를 변경한 커다란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빛과 최고의 문명 세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연성으로 태어나자마자 숨을 끊어놓는 터무니없는 사고를 당한다. 마지막으로 수세기를 풍요롭게도 했을 수 있을 위대한 인간들의 위력을 보여주는데 어떤 실수로 혹은 정념이나 압박으로 갑자기 길을 잃고 조약하고도 비생산적인 물건처럼 쓸모없이 사용이 되거나 단순한 흥미거리로 치부되어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은 비탄에 빠진다.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상실된 많은 보물들을 슬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영웅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 뭐 세계 역사의 중요한 큼지막한 사건들을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뭐 먼지처럼 그죠? 지푸라기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인류의 어떤 유산이 상실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미소로 답할 것이다. 이런 개개인들을 그러면은 발산해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뭐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사의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꽤나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개개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고 남기게 된 근원이 어디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시간만큼이나 공간만큼이나 고갈되지 않고 무한한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처럼 그들도 의지의 현상과 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나쁜 사람, 악마, 쳐죽일 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객관화이자 그 현상,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어요? 의지로부터 비롯돼서 하나의 표상으로서 나에게 심상으로 머리에 떠오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뭘 통해서? 각자의 기질을 통해서, 그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무한한 근원, 의지겠죠. 어떤 측정기로도 계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나 작품은 씨앗을 겨우 품을 때부터 다시 재생되기 위한 영원성을 갖고 있다. 이미 씨앗을 품고 있을 때부터 다시 완결을 가지고 있고 그 완결로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또 회귀, 영원 회귀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반복, 메비우스의 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이 세계에서 현상들은 모두 그 절대적 상실은 불가능하며 전적인 이득도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 에피쿠로스의 자연관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적, 고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면 그 개체가 소멸돼서 있던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개체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었던 어떤 원자로 복귀하는 느낌이죠. 그 원자로 복귀했다가 원자가 뭔지 아시죠? 가장 작은 단위죠. 어떤 생명이라던가 물질, 여러 이러한 형태를, 유기체를 무기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인데 그러면은 살아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원자로 돌아갔다가 그 다시 원자들이 흙이 되고 또 어떤 알갱이가 돼가지고 뭉쳐졌다가 인간으로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생명이 죽고 땅에 비료로 묻히고 그런 어떤 반복과 윤회와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도 사실상
의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상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 이제 1세기였나? 루크레티우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에피쿠로스를 좀 존중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되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책이 유명한 게 있죠.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인가? 맞을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 자연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책이 시중에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정말 그 우주관, 에피쿠로스적인 우주관에 대해서 원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책이 좀 두껍긴 한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 자체 내에 있다. 의지는 의지 그 자체 내에 있고 세계의 근원이고 현상의 근원이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게 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지지 않고 왜 나에겐 그게 역겹게 보이고 왜 그게 나한테는 아름답게 보이는가? 나의 표상은 나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의지 자체가 취하는 의식 혹은 거기서 끌어내기로 한 결정, 그런 것들, 욕구가 기반이 되어 있는 사고들, 이러한 것들도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발현되거나 피어나는데 성공하지 못한 재능이라던가 천재성, 아름다움,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은 다른 경우나 상황이 오면 다시 생긴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실패했다, 망쳤다,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아쉬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꽃피우지 못한 것들, 성공하지 못한 것들은 어떤 재능이라던가 이런 아름다움들은 다른 경우가 생기면은 그게 다시 또 다른 의지에 의해서 발현될 것이다. 물론 내가 발현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발현될 것이다. 다시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놓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단계를 만들어서 계측한 것이지 세계 자체에 시간이 있고 세계 자체에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계측된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칸트의 그 세계관이죠. 그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죠. 시공간이 뭐겠어요? 인간의 표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공간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경우들은 생애에서 반복될 것이고 절대 세계에서 어떤 것도 상실되지 않고 현상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영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여러분이라는 현상, 저라는 현상, 대한민국이라는 현상, 이 모든 것들, 뭐 낙동강, 무슨 뭐 두만강, 한강, 뭐 할 거 없이 압록강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현상인데 그 현상의 근원은 어디로 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증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게 구름이 되든 땅의 비료가 되든 흡수되든 어떻게 되든 결국 다 하나의 거대한 총체 안에서 돌고 도는 영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우주적 세계관이 저는 되게 좋아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은 확실히 뭔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식할 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고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해방돼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시공간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한정된 시간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70세? 80세? 아니 요절해가지고 50세? 40세? 더 빨리? 뭐 39세? 38세? 모르겠죠 저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시공간, 지금 내가 있는 공간, 집, 뭐 부엌, 우리 아파트들, 아니면은 뭐 버스 정류장, 일하는 곳, 친구 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표상이 만들어낸 그 공간들을. 시공간은 그저 인간이 착시와 환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를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기 바로 나오죠. 외양은, 겉은 고정된 시간적, 공간적 범주에 틀어박혀 있다. 실제 세계의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이자 영원이자 동그란 어떤 원형이자 네모난 어떤 뭐랄까 사각형이자 하나인데 결국에는
그 가능성 아래, 자연 아래 영원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능성 아래 영원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철학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 철학자가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이죠. 누굴까요? 바루드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라고 부르죠. 영원한 상 아래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 즉 영원이고 영원, 즉 자연이죠. 쇼펜하우어도 당연히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떤 세계관이 인도의 불교, 그리고 우파니샤드, 뭐 이런 베다, 이런 철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사상이 사실상 범신론적인 느낌으로 스피노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유대교에서 퇴출당했을 때, 쫓겨났을 때, 왜 쫓겨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신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피노자 보고, 스피노자가 범신론이면은 뭐 여기저기에 뭐 예수나 아니면은 성부가 손을 이렇게 깔딱깔딱 대가지고 조종하고 만들고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인간의 운명의 앞길을 밝히고 꺼트리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이 아니죠. 신즉 완벽하게 자연이고, 자연 자체는 뭐겠어요? 스피노자에게 무한입니다. 무한은 뭐예요? 끝이 없어. 근데 무한은 뭐예요? 또 하나입니다. 하나. 단 하나. 그 이상 이하도 없고 그 자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스피노자를 이어받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건 비약이고, 아무튼 영감을 받았던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개념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보죠. 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의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의 철학이 완벽하게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이 동양 철학과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뭐 헤르만 헤세라던가 서구 인물들 중에서 뭐 에크하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마이어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프리드리 마이어인가, 이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어한테 인도 철학을 전해줬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는 어떤 그런 불교의 어떤 윤회라던가 그런 느낌들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상 아래에서라는 것은 스피노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런 우화를 통해서 쇼펜하우어도 한 말이지만, 불가역성은 없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선적이지 않다. 시간은 선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렬로 리니어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리니어하게. 그렇지 않다. 소홀해서 구현하지 못한 이 가능성들은 결국 언제 꼽힐 수도 있다. 바로 내일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가능성으로 남는다. 사물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전 영상에서 봤던 많은 고통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못했으니까 엿됐다. 내 인생 조졌다. 망했다. 끝났다. 이제 좀 있으면은 내일 모레 마흔인데 쥐뿔도 없고 개같이 돈도 못 벌고 역같다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왜냐면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뭐 학문이 이러한 대중적으로 많이 좀 정신머리가 나갔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진가를 알아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학문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면서 회의감이 들 때 그런 생각을 저도 종종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 단독자가 구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느 누군가가 또 인문학을 사랑하는 분이 또 어디선가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기 뭐 어떤 플랫폼 같은 데 가가지고 채널 파신 다음에 영상으로 또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죽고 나면 누군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구원이죠, 사실상. 이런 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계속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좌절하고 한다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후회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죠.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생애에 고통스럽게 집착하는 거, 우리가 인생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처럼 말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활동 속에서 우리를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망쳤다라는 그러한 느낌들, 현대인들이 계속 시달리면서 계속 강박관념에 쌓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찝찝한 그 느낌은 우리에게 계속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들고 성공할 기회를 더 갖고 싶게 만든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은 이미 늦었고 영영 다 잃게 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도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 든다. 하지만 이런 중압감에서 벗어나 가벼워지기 위해서라도 어떻다? 다른 경우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오로지 영원만이 실제고 유한한 시간은 뭐에 불과하다? 외양에 불과하다. 선적인 시간으로부터 구원된 세계를 보는 것. 리니어한 시간으로부터 구원된 세계죠. 리니어한 시간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나가 버리면 오지 않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는 게 바로 선적인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전에 구현했던 것은 다시 이후에 구현될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거겠죠. 선적인 시간이. 그 세계의 모든 것이 여러 가능성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이 선적인 시간과는 반대되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제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한 어떤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행해지지 않은 것, 빛을 보지 못한 것들, 창조되지 못한 아름다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현될 것이다. 이 다른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변형일지도 모른다. 왜? 이 세계 자체가 결국 단일하고 하나이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상? 제가 지금 이뤄내지 못한 어떤 그 인문학의 신이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바람 같은 것들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어갈 것이고, 또 뭐 환생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윤회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세계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문학과 비슷한 것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과거의 지금의 나는 과거에 엄청난 공부를 했었고 이러한 인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또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폭력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살을 깎는 거고 내 살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이. 그죠? 그리고 전쟁은 뭐겠어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내 안의 인간성을 죽이고 단일한 세계 하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겠죠. 이 푸틴, 네타냐후, 개씨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실생활에 옮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쇼펜하우어적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부터 이제 다음 영상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